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영민입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시뮬링크 및 USRP를 기반으로 디지털 통신 시스템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디지털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필터들의 목적과 그로 인해 생기는 효과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디지털 통신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필터인 펄스 쉐이핑 필터가 있는데 펄스 쉐이핑 필터랑 매치드 필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레이즈드 코사인 트랜스밋 필터와 레이즈드 코사인 리시브 필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레이즈드 코사인 트랜스밋 필터 블럭의 경우 펄스 쉐이핑을 위한 기능을 제공을 하며 이를 이용해서 우리는 송신되는 신호의 밴드위스를 제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제 적용을 위해서 파라미터 창에서는 output samples per symbol 값을 2로 설정을 할 거고요. 이 output samples per symbol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의 QPSK 심볼, 예를 들어서 이런 심볼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심볼을 표현하기 위해서 두 개의 IQ 샘플, 여기 예를 들면 IQ 샘플을 나는 두 개, 여기 한 개, 두 개 사용하겠다 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 그리고 레이즈 코사인 리시브 필터 블럭의 경우 매치드 필터링을 위한 기능을 제공을 하며 이를 이용해서 우리는 수신 신호의 SNR을 맥시마이즈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동일하게 예제 적용을 위해서 파라미터 창에서 output samples per symbol 값이 2, 이번에는 input samples per symbol이네요. input samples per symbol 값을 2로 설정해 주시고 그리고 decimation factor를 1로 설정을 해 주세요. 그리고 upsample 블럭을 이용할 건데 이 upsample 블럭 값은 이전 챕터에서 봤던 downsample과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값을 2로 설정을 할 건데 이 부분은 기능이랑 전혀 상관이 없고요. 이 필터링 이전의 샘플 개수가 필터링을 하고 나면은 우리가 samples per symbol 값을 2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2배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2배로 샘플의 개수가 증가했으니까 이쪽에 있는 것도 2배로 불려서 두 개를 비교해 주기 위한 의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혀 알고리즘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소스에서 0 또는 1의 값을 출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모듈레이션을 하고요. 그 모듈레이션 된 신호를 레이즈 코사인 트랜스밋 필터를 이용해서 펄스 쉐이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수신한 신호를 레이즈 코사인 리시브 필터를 통해서 매치드 필터링을 해서 SNR을 맥시마이즈 해주고 그리고 그 신호를 디모듈레이션을 해서 이제 0 또는 1로 출력을 해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QPSK 모듈레이션이 끝났을 때와 펄스 쉐이핑을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컨스텔레이션을 한번 모니터링 해 볼 거고요. 그리고 QPSK 모듈레이션이 끝났을 때와 그리고 펄스 쉐이핑 필터를 통과했을 때 서로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은 직접 데모를 통해서 필터링의 효과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전 챕터에서 사용했던 예제가 있고요. 그 예제에서 중간에 레이즈드 코사인 트랜스밋 필터와 그리고 레이즈드 코사인 리시브 필터 이렇게 추가를 해줄게요. 그리고 블락 이름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블락 이름을 조금 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그때 레이즈 코사인 트랜스밋 필터의 아웃풋 샘플스 퍼 심볼 값을 2로 수정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레이즈 코사인 리시브 필터의 인풋 샘플스 퍼 심볼 값을 2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시메이션 팩터 값을 1로 수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몇 가지 신호를 비교를 해 볼 텐데, 제일 처음 펄스 쉐이핑 필터를 통과하기 전과 통과한 후에 컨스텔레이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이 QPSK 심볼이 펄스 쉐이핑 필터를 통과하기 전과 후가 시간축에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스펙트럼이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펄스 쉐이핑 전과 그리고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서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일단 실행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에러가 나는데, 그 에러 내용을 읽어보면은 샘플 사이즈가 똑같아야 된다 라고 했는데, 제가 한 가지 여기에 빼먹은 부분이 있죠. 중간에 업샘플 블럭을 이용해서 우리가 펄스 쉐이핑 필터를 통과하게 되면은 원래 심볼보다 샘플 개수가 여기에서 2배로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웃풋 샘플 퍼 심볼 값을 2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인풋이 1000개였으면은 아웃풋은 2000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샘플을 통해서 이 값들을 서로 동일하게 맞춰준 다음에 자, 실행을 해보면 컨스텔레이션을 먼저 볼게요. 컨스텔레이션을 보면은 QPSK 모듈레이션이 끝났던 경우에는 딱딱 정위치에 이렇게 노란색 점 4개 딱 보이죠? 그런데 펄스 쉐이핑 필터를 통과하고 나면은 이렇게 컨스텔레이션이 흩어지게 나오게 될 거예요. 요거는 정상이고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런 거니까 이게 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스펙트럼을 확인을 하면은 이 노란색이 펄스 쉐이핑 전이고요. 그리고 펄스 쉐이핑 후에는 스펙트럼이 이렇게 필터링이 돼서 우리가 실제로 이 정도의 밴드위스, 그 이전에는 전체적으로 모든 밴드위스의 신호가 필요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어느 정도 밴드위스가 제한되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타임축에서 두 개의 심볼을 비교해 보면 잠깐만요. 여기서 레전드를 확인을 하면은 보면은 네모 반듯반듯한 것들은 이게 아이디얼한 QPSK 심볼입니다.
그런데 필터링을 통과하다 보니까 이 펄스 쉐이핑 필터가 기본적으로는 로우 패스 필터랑 비슷해요. 로우 패스 필터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보면은 지금은 파란색이랑 초록색인데 이렇게 고주파 성분이 제거되니까 그 이전의 심볼들이랑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오더라도 어쨌든 정상적으로 심볼이 출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성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컨스텔레이션을 봤을 때 이렇게 컨스텔레이션이 흩어지게 보이지만 매치드 필터를 통과를 하고 나서 그 후에 컨스텔레이션을 비교해 보면은 이렇게 정상적인 위치에도 제대로 찍히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이거는 서로 간의 타이밍이 안 맞아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지금은 괜찮습니다. 문제 없습니다.